안녕하세요. 장원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주 2주차 들어오면서 인공지능 개념, 인공지능 개념 1주차였죠. 인공지능 역사, 그리고 국가별 인공지능 기술과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제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자, 인공지능은 앞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를 해결하는 똑똑한 계산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화하는 기술,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 기술을 개선하는 데 활용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활용할 때 그 가치가 드러난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자, 인공지능에 3요소가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을 구성하는 3요소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 그리고 빅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이제 소프트웨어는 이제 인공지능 그 자체죠. 이제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사람이 머리가 동작을 해야 되잖아요, 내부적으로. 네, 그것이 소프트웨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하드웨어가 있더라도 그 하드웨어를 어떻게 발전을 그 소프트웨어, 내부적인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발전을 시키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능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 것인가, 내부적으로 이제 주어진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그 학습된 결과를 또 사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프트웨어가 되겠고요. 자, 하드웨어로 가는 부분은 컴퓨터 그 자체죠. 컴퓨터예요. 컴퓨터가 없으면 인공지능이 동작을 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그냥 영화 속에서 보는 인공지능이라면은 이제 하드웨어 컴퓨터라기보다는 로봇을 생각하기 쉬운데 로봇 안에 이제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 거죠. 핸드폰도 사실은 컴퓨터죠. 컴퓨터 일종의 작은 컴퓨터. 컴퓨터라고 했을 때 꼭 이제 PC만 이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컴퓨터 안에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좀 빠른 속도로 학습을 시키고 또 추론을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GPU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GPU도 하드웨어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을 구성하는 3요소 중에 나머지 한 가지,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가 없으면, 많은 양의 데이터가 없으면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학습시키기가 매우 힘듭니다. 제가 불가능하다고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데이터 수가 적을 때에도 학습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다양한 이론들이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데이터가 많으면 더 쉬워요.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이것이 인공지능에 있어서, 인공지능 시스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요소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자, 이 세상은, 이 시대는 데이터의 대량 생산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으시죠? 밥 먹을 때 찍고, 그리고 뭔가 재밌는 일이 있을 때 찍고, 뭔가 재밌는 거 보면 또 찍어요. 그걸 찍은 사진을 계속해서 보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찍어서 보관을 하고 있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계속 찍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마어마한 사진이 모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 초반 30년 동안 찍은 사진하고 후반 10년 동안 찍은 사진을 비교를 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최근에 아마 한 달간 찍은 사진이 제가 태어나서 한 20살 될 때까지 찍은 사진 양보다 아마 훨씬 많을 거예요. 네, 빅데이터의 시대입니다. 서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데이터 만들어내고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영상을 찍고 있어요. 이것도 데이터죠. 자,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가 이제 나중에 관건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많은 양을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IoT가 발달하고 각종 정보가 디지털화되고 이제 오만 정보가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사진 찍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핸드폰 들고 다니게 되면 핸드폰으로부터 각종 위치 정보, 우리가 움직임 정보 이런 것들이 핸드폰에 또 기록이 되죠. 그런 것들, SNS를 사용해서 거기에 올리는 것들 다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의 다양한 예,
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SNS 사진, 카드 정보, 기성 정보, 대중교통, 승하차 정보 등등등등. 네, 요즘 코로나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생각보다 우리가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알게 되셨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뭔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근데 조사를 하죠. 당신 어디 가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지만 그걸 대답을 다 신뢰하진 않죠. 그래서 조사를 해요. 핸드폰 주세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에 검사를 하죠. 그리고 통신사에 조회를 해요. 그러면 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둘러가지고 어떻게 왔는지 경로가 다 나와버리는 거죠. 네, 다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빅데이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빅데이터를 안 좋은 쪽으로 쓰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고요. 이 빅데이터를 좋은 방향으로 쓰게 되면 또 우리 삶의 질이 또 향상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들을 사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데이터들은 인공지능을 사용하기 위한 소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는데 이 인공지능 기술만 가지고는 또 의미가 없거든요. 이 인공지능 기술을 어디에 적용할 것인가? 감염병 정보에 적용을 하자. 이 인공지능 기술을 기상정보에 적용을 하자. 이런 것들 적용을 해서 또 결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의미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모아집니다. 합쳐져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분석하고 학습하고 분류하고 예측하고 생성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쭉 설명을 드린 거예요. 수집하는 거는 물론 이제 사람이 할 수 있겠죠. 요즘에 뭐 사람이 하지 않아요. 수집하는 것도 로봇이 합니다. 어떤 로봇이 하냐면은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 로봇이 데이터를 또 수집을 합니다. 흩어져 있는 여기저기 있는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게 되고요. 또 그거를 가공을 하고 레이블링 합니다. 아직까지 레이블링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답 데이터를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우리도 이제 뭔가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잖아요. 자, 이거는 이렇습니다. 설명을 하고 여러분 설명을 듣죠. 이렇게 일종의 정답을 이제 설명을 하는 사람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정답을 설명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는 어때요? 이제 초보일수록 더 필요하죠. 이제 초등학생이 선생님 안 계시면 혼자서 사칙연산을 배우고 공부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일부 천재급의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마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답 데이터가 인공지능이 필요해요. 사람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도 그런 정답, 일종의 선생님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정답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레이블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 학습, 분류, 예측, 생성 이 것들은 인공지능이 실제로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사용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확인하고 분포를 체크를 하고 데이터를 통한 모델을 수립하고 데이터 무엇인지 인식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데이터를 또 만들어내요. 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 데이터를 이해를 하고자 하는 것이 그 궁극적이라고 하면 조금 이제 어폐가 있을 수 있겠네요. 좀 코어, 핵심적인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소비자를 이해하기 원해요. 분석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전에 뭐 타겟 이런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어떤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이 마트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가지고 이제 카드로 끌고겠죠. 카드 끌고서 물건을 사가지고 뭐 집에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마트에서 타겟이라고 하는 마트에서 자기한테 쿠폰이 날라온 거죠. 어떤 쿠폰이 날라왔냐면 임신 세트 뭐 이렇게 임산부들을 위한 어떤 로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잔뜩 이제 쿠폰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따지러 갔어요. 따지러 갔는데 따지러 가보니까 따지러 가가지고 왜 이런 걸 이제 임신도 안 했는데 이렇게 나한테 자꾸 보내고 그럽니까?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임신을 했더라 라고 하는 이제 얘기가 있죠. 본인도 모르고 이제 그 가족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임신을 했다는 걸 알아차리는 거는 이제 컴퓨터 시스템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뭐 뉴욕 타임즈에 이전에 이제 나왔던 기사인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소비자를 좀 이해를 해가지고 맞춤형 이제 광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맞춤형 광고를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죠.
그런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환경을 이해를 해서 날씨를 예측한다든지 혹은 주변의 사진을 인식해가 주변 제 환경이 어떤지, 여기가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 이제 이쪽으로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들어와요.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무엇을 하느냐?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해를 합니다. 자, 이해를 한다는 거는 좀 다른 말로 학습을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학습을 하고 그리고 학습한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이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 모델에다 궁극적으로는 데이터를 이 모델에다가 집어넣으면 그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집어넣는 데이터는 이전에 이제 학습된 데이터는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제 학습용 데이터를 가지고 열심히 학습을 시켜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이 학습용 데이터 말고 새로운 데이터를 넣었을 때 올바르게 분석을 할 수 있느냐, 올바르게 생성을 할 수 있느냐, 올바르게 인식을 할 수 있느냐, 올바르게 예측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3요소를 말씀드렸어요. 소프트웨어, 그리고 뭐 있었죠? 하드웨어, 그리고 빅데이터. 그래서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데이터는 크게 보면 그냥 데이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데이터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데이터들은 몇 가지 종류로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이제 계속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